물리 올림피아드 설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설명을 하시고 원장님 정발원님 모셔가지고 전체 정리하시고 해서 오늘 순서를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올림피아드 담당 강사 조태환입니다. 우선 기도 하는데 저도 많이 막혔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물리 올림피아드 우선 순서는 데뷔하고 그 다음에 분석, 올해 대회 분석, 그 다음에 강좌 안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 올림피아드 데뷔에 한번 간단히 다른 과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은 처음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역학, 천체역학, 유체역학, 충돌, 풍물선, 회전역학, 열역학까지가 역학이고요. 그 다음 상대성, 회로이론, 그 다음 전위,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 축전기, 교류, 파동 성질 및 광학, 그 다음에 빛과물질 이중성, 여기서 현대물리 들어갔는데 현대물리랑 그 다음 응용물리 해가지고 기초양자를 응용해서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이런 거 응용까지, 활용까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실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정의 물리원, 물리2랑 일반 물리 1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학, 물리원,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2015년 개정 과정인데 그 과정 이전 것도 좀 포함돼요. 그래서 일반 문제 갖고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얘를 갖다가 나중에 한 다음 영재교 쪽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영재교는 사실 이보다 많이 빠져요. 영재교는 어쨌건 간에 준비 과정은 중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용, 활용, 이해도, 그 다음에 추론까지 들어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단원 자체는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에서는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사실은 문제 푸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 형태나 아니면 답을 단답으로 어쨌건 객관식으로 찍어내는 데 반해서 영재 같은 경우 서술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혹은 설계를 해야 돼요. 문제 설계해서 그에 대한 서술을 해내고 혹은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좀 패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난이도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재가 계산적인 물리올림피아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애들이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는 영재가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영재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올림피아드하고 비교했을 때 고등 선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올림피아드 일반적인 과정은 똑같고요. 그냥 우리가 고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보시면 약간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거기에서 세부 과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힘과 운동 같은 경우가 올림피아드에서는 힘과 운동 법칙, 그 다음 운동 방정식 활용해서 뭐 연속도래나 그런 복합도래까지 다른 데 반해서 기본적인 고등 과정에서는 힘과 운동의 힘 종류도 다르지 않나요? 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있다 정도, 탄성력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갖다가 활용하거나 운동 방정식을 복합 형태의 연립 방정식 쓴다든지 이런 식까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원명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다르고요. 똑같은 역학이지만 여기서 일과 인류를 다른 데 반해서 고등 선행 과정은 인류는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일문제 푸는 방법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고등 선행 과정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 선행 과정 갖고서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완전 다르고 보통 선행 과정 같은 것도 간단하게만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머님들, 학부형님들께서 나중에 올림피아드 한 다음에 영재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영재 대비라는 데 있어서 어떤가라고 해서 고등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재 대비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 많이 달라요. 이게 올림피아드 대비 갖고서 영재를 진입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고등 과정 갖고서 영재 쪽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저기 여러 가지 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 물리에서 마찰력이나 이런 걸 심하게 다루지 않는데 지금 영재 쪽에서는 좀 세게 다뤄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좀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다 하는데 반면 마찬가지로 유체학이 교육 과정 지금 8차 개정 과정에서 고등 물리에 빠져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영재교에서는 유체역학 같은 게 꽤 중요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입시에는 8개 영재가 다 나왔어요. 유체역학 자체가. 단지 중일 과정에 부역이라는 말 2글자가 있다는 거 이유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해결 못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회로 같은 경우에서도 고등에서는 그냥 물리에서 간단하게 오형식의 회로도 분석 수준인데 실제로는 영재에서 나오는 거는 전위에 대한 복합회로 분석해서 필요적 법칙이나 식성 물리칙까지 다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이오드 집어넣고 막 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서 그냥 영재로 한다고 오시는 사실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원투만 그냥 해보고서 선행하고 오시는 분인데 왜 배웠는지 왜 배웠는데 왜 우리가 모르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원래가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는 거의 물리트 끝자락에 있는 분인데 사실 렌즈 광학 쪽은 역시 영재에서 중요도가 한 20% 이상 높아요. 물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 대비를 비교하게 되면은 실제로 영재교를 생각하신다면은 고등물리 선행 쪽이 아니라 올림피아드를 하신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 자체는. 이게 과연 영재 대비가 과연 나중에 영재 올림피아드 대비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영재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당연히 물리2도 거의 안 하고 사실은 거의 일반 물리랑 전공 물리를 거의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부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2에 시작해갖고 고급물리, 일반 물리까지 간 진행 과정. 그다음 과학중점학교 뭐 경기나 중동, 서울고 이런 애 같은 경우는 고급물리 과정까지 정도예요. 그 다음 자사고 가게 되면 역시나 자사고의 경우에서도 물리원2를 빠르게 가고 고급물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과정상에서 영어로 된 역시나 물리 과정을 배워서 외국 대학 진학까지 하는 게 자사고 패턴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 일반고는 그냥 선택에 따라 물리원2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면 없겠지만 물리2 같은 경우는 서울 됐을 때는 기본 교과 과정이 꼭 돼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게 안 돼서 원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정은. 그래서 지금 물을 준비 과정 자체는 나중에 어느 쪽을 가더라도 사실은 되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리대회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물리대회 학생 성적표 예시예요. 이번에 나왔던 성적표인데 지금 최근 물 응시자 수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3,000명대에서 장조금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 수 변동이 약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작년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1,900명대까지 올해도 1,700명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 번은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본 영향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학생 수 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는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도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재 대비하면서 올림피아 대비를 좀 소홀하게 하는 애들이 올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영재반에서 해서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성적표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은 총점은 아시겠지만 3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맞았을 때는 1점, 틀렸을 때는 마이너스 0.25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그냥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성적표 보면 끔찍한 친구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2.25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자신을 믿고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이 나한테 어떤 뜻을 줬구나 생각해서 쓰는데 마이너스 2.25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평균 보시면 7.74예요. 이게 1년 이상 준비한 애들 평균이 3점 만점에. 근데 그럼 저 아이들은 과연 7문제, 8문제 맞췄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문제 이상 맞췄는데 감점 사항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나 준비 안 했는데 나 태어날 때부터 물리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보는 친구. 그다음 물리원 물리2 과정을 갖고 올림피아드 준비 안 했는데 본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영재 대비에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서 5점 맞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물리원2만 해보고서 한번 가봤다. 그런 친구들까지 있어 평균도 깎아먹는 경향과 중1인데 혹은 초6인데도 한번 가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 있다 보니까 평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친구의 속차는 지금 1762, 저기 보시게 되면 응시는 1744돼 있는데 여기 성적표는 1761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응시를 하겠다고 응시한 애들은 1760인데 이게 부정행위로 걸린 거예요. 화면을 켜놓고 시험을 봐요. 화면을 켜놓고 시험 보니까 시험 인정 못 받은 거서 갖고 실제로 올림피아 대회에서는 실제 응시자 수는 1744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안 오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부정행위에서 날라간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444등을 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올해 수상자 수는 443명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다음도 있어요. 되게 가슴 아픈 친구긴 한데 못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좀 그래도 참가상 정도 만족해야 되는 좀 가슴 아픈 친구긴 합니다. 그다음 문항수 분석해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19년 정도까지만으로 어느 정도 역학은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학이랑 어느 정도 연력학까지 갔다가 2020년도에서는 갑자기 연력학을 갑자기 되게 크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역학하고 전자기 쪽에 주력으로 바꿔버리고 나머지를 되게 가볍게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과정 보시면은 우리 올림피아드 데뷔할 때 당연히 역학이랑 전자기가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문제 유형의 발전 형태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나오는 문제는 야 이건 죽겠다 싶은 킬러 문제가 원래 하나나 두 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에.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존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개념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계산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풀 수 있는 정도. 물론 이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게 된다면 가능한 수준으로 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1교시예요. 역학 천체 물리가 1교시 15문항, 2교시가 전자기 연련상 광합해서 1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럼 역학 13문항에 여기 연력학 이런 식으로 하나가 중복된 형태가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계산력 문제 둘 다 이제 계산력하고 이해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성적표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력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정도의 수준에 딱 봐도 이 공식 써서 풀면 돼 이라는 수준의 문제, 마치 우리 수학 병시에서도 보게 되면 앞에 주능 문제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제 수인 거고, 그 다음 이해력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인데 물리는 수학이랑 다르다 보니까 개념 이해가 정확히 됐는가, 소위 말하는 수능력, 기억력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 보면 디귿은 계산인데 기억력은 개념 이해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은 관성과 관성의 법칙 다른 걸 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자체도 일도 보면 알짜이면 일, 왜 비보존력이 아닌 고존력이 아닌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한 일인지 분리해서 제대로 고르고 있는가, 그래서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광학이나 연련상에서 이해력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돼요. 개념을 모르면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문항수가 조금 더 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킬러 문제예요. 이 추론 능력 문제 형태들은 간단히 생각하면 원칙은 중등 올림피아드인데 따라서 단순하게 전자기도예요. 호일의 감수가 나와 있고 면적을 알고 그에 따라서 자체 유도계수, 그 상태에서 원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응용해서 자체 유도계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자체 유도계수는 하여튼 물리학 2에서도 살짝 언급되고 1번 물리로가 나와요. 근데 이론적으로 중등 과정에서 발전시켜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이죠. 안 해, 못해요, 사실. 근데 이것도 배운 아이들이 되는 거긴 한데 그걸 갖다가 가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응용해서 풀 수 있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냥 상황을 주어지고 이 상황을 주어진 것 갖고서 내가 어떤 공식을 썼는지 먼저 써야 되는지 찾아요. 그걸 갖고서 운동방정식 같은 걸 세워내고 그 다음 그거를 그래프로 풀 건지 아니면은 방정식으로 풀 건지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작도 형태를 풀 건지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푸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어렵긴 한데 추론 능력이 우선 가장 어려워요. 선행에 너무 이쪽이 강하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해결력은 오히려 이런 얘기 좀 이상하지만 대학교 논술에 가까운 거기에서 그걸 탈탈 털어서 명료하게 만든 형태 정도 수준으로 이거는 아이들이 아예 식을 뭘 쓸지부터 접근법부터 생각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수상급 말씀드리면 지금 좀 짜졌어요. 지금 보면은 31% 정도 주고 35% 정도 상을 주고 25% 정도 줬는, 이렇게 해서 3번에 갑자기 25%가 줄었어요. 응시생수는 줄었는데 수상자도 같이 줄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최우수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1%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동점자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1%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최우수상까지 해가지고 보통 3% 가까이 주려고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은상도 비슷하게 갔는데 동상하고 장려상에서 되게 안 줬어요. 아마도 이제 등수를 딱 나열했는데 실제 이 정도 실력 갖고선 수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최우수상 21명은 오히려 많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인가 6명인가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 물리의 기본 형태까지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스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 입시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상 장려 같은 경우는 우선 물리학 정과적 수준 반영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역학 전제가 제일 많잖아요, 비중이. 그 비중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제외한 부분은 물리학 원칙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 기본 경식 기출 형태나 수능 중급 정도의 문제풀이,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를 줬는데 모음집을 줬는데 거기에서 19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수능에서 19번, 20번이 어려운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 정도는 탈탈 털어서 풀 정도, 그 정도 수준 아이들. 그 다음에 사칙연산 많이 틀려 생각보다 아이들 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칙연산까지 정확히 되는 친구들이 동상 장려까지
해서 약 25% 정도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상이나 은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연계 일반 물리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임용 문제들이 있어요. 임용 문제, 경시 문제 저희가 다루는데 그게 비슷하게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아까 문제 해결력 문제 그쪽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과 전자기뿐만 아니라 광학 현대물리까지 마스터한 친구들, 이게 엄청난 현대물리라고 해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에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기본적인 어쨌건 사칭 현상제예요. 적분 미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친구들까지 하고 실수 안 해요. 요건 플러스죠. 요건 당연히 요거까지 한 친구들이 금상, 은상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우상 어떤 경우냐? 다운교육 준비한 친구들. 이 수치가지고 다운교육까지 준비까지 됐다면 최우상은 당연히 가능하죠. 요대문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영재교 같은 경우에 합격자 수 800명 내외인데 여기에 443명이 걸려요. 여기까지 된 애들은 영재교에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물론 수학이 된다는 전제긴 해요. 제가 뭐 물리긴 하지만 수학이 통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요 정도까지 되면은 충분히 아까 444등인 친구 그 성적표 가능해요. 충분히 그 친구도 가능해요. 444등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내 말씀드리면 우선 제 강의는 물리학 원어는 총 2권으로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우선 2권으로 된 이유는 하나는 상당히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서 애들 힘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책 같은 경우에서 요걸 갖다가 짧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접근이 잘 되고 풀고 나면 뭐 했다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책은 사실은 뭐 아마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없을 건데 개념 정리, 기본 문제, 실력 문제, 학습과제 순서로 되어 있고요. 난 개념 정리 사실은 되게 가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다른 과학이랑 달리 개념에 집중하고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 자체가. 여기를 갖다 막 줄치고 외우고 막 이래서 다시 복습하고 난 물리 못하지. 다시 복습하고 이런 거가 되게 좋지 않은 거 중 하나거든요. 외워도 못 풀어요. 어차피 물리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선 기본적인 필요 공식이랑 그다음 개념 정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 문제는 사실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까 했던 우리가 계산형 문제 있잖아요. 계산형 문제의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력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아까 문제 해결력 문제까지 포함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습과제는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20문항 매번 20문항이에요. 아이들 점수를 그냥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채점하면은 보통 목표 점수는 평균 50이에요. 선생님 다 맞게 해주면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이 좌절하시고 전화 많이 하시는데 쉽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 되게 쉽게 해서 90점 이상 나오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물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사칙연산만해서 풀게 되는 문제를 모아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배우는 게 없어요. 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은 그 문제 다시 안 봐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확인을 하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문제부터 확인 안 하거든요. 차라리 틀리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그다음 사고가라는 개념. 또 하나 사실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못 풀어요. 풀어봐라고 시간 줄 거예요. 전 문제 강의하면서 풀어봐라고 하는데 기대는 뭐냐면 푸는 애가 있으면 걔는 진짜 잘하는 거고 못 풀어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에 따라 내가 논리를 갖다 넣어줄 테니 로직을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거는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푸는 문제라고 보세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 접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과정을 계속해도 어머님들 중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시냐면은 상담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도 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브릿지 과정에서 여러 개 반 중에 최상반에서 항상 100점 맞았는데 왜 여기에서 애가 15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올라가고 있었어요. 15점, 20점, 40점 계속 올라가는 친구인데 어머님한테 칭찬해 주시라고 했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100점을 맞았으면은 아마 다른 많은 친구들 100점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 테스트 저도 이제 하루에 10문항씩 보는데 테스트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0점 때부터 사실 100점 때까지 포진돼요. 100점이 나오면 다음 시험 어렵겠네요. 100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확실한 실력 분류가 돼요. 근데 다 쉽게 해가지고 저는 90점 이상 나와버리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안 돼요. 어차피.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다 복습을 하고 아까 그 친구는 성적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저희랑 수업하게 되면 동영상 녹화가 되는데 요청하셔갖고 동영상 다시 보세요. 그리고 메가스에 들어가서 다시 이름 다시 봐요. 그럼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패턴을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학습 물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리는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그런 문제의 형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칭찬해줘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물리는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알았을 때, 이게 수학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서도 문제 풀었을 때 기쁨 같은 형태 있잖아요. 그리고 희열을 느끼면 아이들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물리도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치는 것보다는 풀어서 알았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적은 모의고 시험을 봐도 시험의 경우에 평균 40점 정도로 만들어요. 애들은 계속 좌절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답을 모르면 안 쓰는 게 뭐예요. 찝어서라도 점수를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차라리 깔끔합니다. 물론 곤란할 때도 있어요. 10문제인데 4문제 써서 내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더 깔끔하고 또한 나중에 물리 복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수업하자마자 복습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물리 공부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그러면 5점 복습하면은 본인이 사고해서 그 문제를 풀거나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했던 걸 되새김질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 아니거든요. 한 4, 5일 정도 텀 두고서 그 다음 복습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다행인지 우리 아이들은 더 어차피 늦게 해요. 숙제에서 다음 주에 갖고 와 그러면 다음 날은 친구 없어요. 바로 전날 하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다행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탐에서 과학에서 다른 과목과 달리 물리 같은 건 조금 시간 텀을 주고서 오히려 복습하게 개념이 약하다면 그거는 하는 건 괜찮은데 선생님이 했던 문제 다시 다루는 거 틀린 걸 다시 보면 괜찮아요. 근데 했던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만큼 시간 텀이 있어야 잘 깨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는군 하고 복습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처음에 하는 이 물리는 당연히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점수는 안 나오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걸 계속 풀어나가면서 실력 높이고 지금 과정 지나고 물리학도 지나고 또 심화 물리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약간 이런 말 뭐하죠? 물리 변태가 돼서 이제 좀 좋아해주면 그때는 물리는 충분히 좋은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우선은 1차는 개관했어요.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우선 물리학에서 1권, 2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학단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이번 주 종료하는데 연력학 상대성 원리 하고 나면 2권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차 기간은 이번 10월 17일 날 2차 기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차 기간은 이제 11월에 있긴 한데 진행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개강할수록 나중에 최종 단계 상에서의 준비 여력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압축해서 수업을 하지 않거든요.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단계 심화물리 과정이 좀 가벼워지게 돼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정 자체에서는 뭐 실제로 특이한 현상 중에 초륙이 의외로 중등물리, 기초물리 기사를 썼는데 초륙 학생들이 잘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초륙 학생들은 즐겁게 와요. 그래서 와 가요. 뭐 이런 친구들이 더 잘하거든요. 아직은 즐길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중2 친구들도 가끔 오긴 하는데 중2도 와도 돼요. 중2 친구들은 통상 좀 늦게라도 영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과거 쪽을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 제일 이상하지만 좀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두워요 분위기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건 중1이긴 합니다. 중1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 종료할 때는 테스트 진행하고요. 일부러 이거는 매일매일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단원이 내용이 오래 가죠.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보는 시간도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들한테 선물인 척 테스트 안 본다 그러면 와 이러지. 사실 조사모사인데 나중에 두 번 보죠 잘못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와 절절하고 당연한 얘기고 수업한 다음에 그날 수업한 거 좀 귀찮겠지만 좀 장문에 제가 문자를 매번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어떻게 나가는데 애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애들 되게 못했으니까 혼내진 그래도 말아주세요. 그래도 응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제가 문자 보내요. 특이사항 있으면 역시나 문자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영재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하면서 영재 단원 쪽은 기출 문제도 약간 일부러 던지고요. 그쪽은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영재 쪽으로 왔을 때 정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강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영재 쪽에 나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역학 전자기가 주력이어서 어차피 이쪽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이번에 시작하게 된 2차 개강 기준입니다. 2차 개강 기준에서는 10월 셋째 주에서 1월 넷째 주 하고 나면 설이에요. 설 한 주를 쉬고 그죠?
그 다음에 물리 2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6월, 8월에서는 물리 심화 과정과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8월에 얘는 내년까지 발표 안 나긴 했지만 보통 8월 셋째 주 요즘이 되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저희는 곧장 영재반을 개강을 해요. 그럼 영재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배웠는지 이제 레벨 분리하겠죠. 근데 아마도 이 정도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다 상반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저희는 수학과가 아니라 현재 여기서는 수학과 아니라 과학과이다 보니까 과학 기준으로 애들을 다들 분리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은 물류학이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영재 쪽에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가 영재 준비를 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8월에 마지막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8월에 합격자만 물리 들어가서 나 합격했어 하면서 막 달리면 돼요. 그런 다음 끝나고 나면은 합격자만 물린 다음에 최종 단계 영재에서 고급물리, 일반물리, 전문물리 다 들어가요. 끔찍하긴 한데 이게 학교별 좀 달라요. 영재기 8개 학교 중에서 인천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일반물리 끝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2년 동안 하는데 거기는 1년 만에 일반물리 끝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냥 영재 대비만 거꾸로 얘기하면 영재 대비 물리만 하고서 어떻게든 막 해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 다시 좌절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반물리라는 건 사실은 오히려 올림피아드에서 배웠어요. 그 기반이 돼 있는 친구들이 영재 패턴의 일반물리는 접목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합격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 과정은 사실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합격했다는 심리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좌절해버려요. 사실은. 1년 만에 나간다는 게 대학생들도 보통 1년 만에 나가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1학년 때 끝내버린 학교들이 존재하고, 더구나 아시겠지만 대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 영재는 영어로 수업해요. 물리. 그래도 그냥 하더라고요. 잘 어떻게 단어가 좀 쉬워서. 어쨌건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올림피아드라는 과정이 올림피아드 수상뿐만 아니라 영재 대비 플러스 합격했을 때 과정이 밑바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걸으면 박수 치고요. 그리고 말 못하다가 말하면 박수 치고요. 그러다가 영화관 가서 영화 초반에 좀 어느 정도 물론 영화가 제일 많이 혼내긴 하는데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듯이 물리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웠는데 못했다의 개념을 중요하지 않고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으로 좀 더 아이들 응원해 주시면 물리가 초반에 못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올라가면서 기쁨을 알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다원 영재관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배입니다. 네, 이름은 본명이고요. 네, 이성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학 올림피아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시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아이의 이렇게 정기적인 플랜, 빌드업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그런 시작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올해 서울 결과, 그리고 대비 방법, 그 다음에 영재고 가면 영재 화학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이 화울의 관계가 어떨지, 그리고 저희 다원 영재관에서 화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학이 뭔가 최대한 다른 과목과 연관을 지어야 중요성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기여를 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형상화를 시키는 연습을 할 거고요. 이 수학적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 수학을 툴로 이용해서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텐데
이 물리는 이공계의 필수 과목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과학의 꽃은 물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 요즘 각광 받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BT, 또나 이제 코비드 시기에 맞춰서 바이오 쪽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의학계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생물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화학의 위치는 여기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지구과학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지구과학을 뺐습니다. 연관성은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그런 화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중학생화학대회라는 이 화학 실력을 평가해주는 시험이 있어요. 원래는 2009년도까지 화학올림피아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올림피아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름을 그냥 바꿨어요. 올림피아드 이름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KMCHC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화올 또는 화올림피아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매년 열리고요.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8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항상. 올해는 21일 날 있었고요. 지원 대상은 그냥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학년 제한을 했었는데 풀었습니다. 이제 푸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지원자 명수를 보시면 왜 풀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원래는 2학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A가 2개 이상이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형식은 60문항 120분 보고요. 객관식 사지선답니다. 한 문제당 3점에서 180점 만점이고요. 작년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약간 특기예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 감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썼는데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었는데 올해 이걸 없앴습니다. 이걸 올해 없앤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없앴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건가? 그거는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면 다시 감점제를 도입할지 안 할지를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감점제를 쓰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게 60문항이잖아요. 사지선다니까 시험 보기 싫은 친구가 1번을 쭉 찍으면 15개를 맞추죠.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그럼 45개가 틀릴 거잖아요. 마이너스 45점이 돼서 빵점이 나오고 기대값을 0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찍지 못하게. 근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 테스트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책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내년 코비드가 끝나야지 좀 정확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참가 현황하고 수상 인원인데요. 2012년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여기 2011년, 10년, 9년 있을 거잖아요. 2009년까지는 대략 한 5천에서 6천 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화월 금상을 타면 과거를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냥 시험 안 보고. 근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고 나서 인원이 줄죠. 2,900으로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지원 대상을 늘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00명 완전히 이렇게 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이제 관심이 생겼죠. 그다가 여기 2020년 2,700명, 대략 2,700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냥 저 들은 거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봤는데,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수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게 수상자 선정 없으면 했고요. 그럼 올해 오면서 1,700명을 확 줄죠. 학과 물리 보셨죠? 1,700명을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 1,700명을 줄어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물리가 먼저 봤어요. 항상 시험을. 그리고 화월까지의 간격이 2주 또는 3주, 어떨 때는 한 달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나 물월에서 상을 탈 거야. 화월까지는 안 가. 라고 생각했으나 물리에서 상을 못하면 그래 이제는 화월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중복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인원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물리와 화학의 시험 간격이 화학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물리를 일주일 뒤에 봤어요.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양분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전에 중복된 애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예요. 그럼 이제 수상은 어떻게 하느냐? 매년 달라요. 인원이 많아지면 예전에 상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되면 수상 비율을 23%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전체 수상 비율을 관리하려고 퍼센테이지를 올려요. 대략 25에서 26을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29%로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28%로 수상 비율을 이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은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이가
이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이 조상의 덕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찍어야 되는 경우의 문제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좀 운이 받쳐서 맞추는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대상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잘해서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금상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2% 줘요. 대략. 그 다음에 6% 줍니다. 은상은. 그 다음 동상은 7.5% 주고요. 그 다음에 작년은 12.9%, 누적 28%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1 안에 들면 상은 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땠느냐? 올해는 아까 이제 이 수학인을 자세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넣었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25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퍼센트를.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60문항 중에 몇 문항 맞춰야 되냐면 41문항이거든요. 41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47문항, 52문항, 57문항. 3문항을 틀려야 금상을 탔어요. 올해. 그리고 올해는 대상이 만점자입니다. 만점자가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점제가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맨 뒷부분에서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잘하는 애가 상을 타요. 감점제가 없어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컷입니다. 파월 컷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금상 컷을 한번 보시면 돼요. 146 이렇게 오다가 요 해에 쉬웠던 거죠. 159. 요 해는 어렵진 않은데 좀 편차가 심했어요. 어려운 문항 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어려운 것 좀 많이 어려웠고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형태의 출제였거든요. 올해 보면 171점이죠. 그리고 은상 것도 문항이 3문항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뭐냐면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것도 있어요. 올해. 작년에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야 시험까지 보고 돈까지 받고 돈 얘기는 오늘 하면 안 되나요? 자, 돈까지 받고 야 상도 안 줘?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좀 조심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 화호는 아셔야 될 게 조금 여기 쉬웠죠? 그 다음에 떨어지죠? 쉬웠죠? 약간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쉽게 내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쉽게 냈고 다음에도 그럼 올해도 이 정도 난이도일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트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감점제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일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좀 쉬운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아이들 오늘부터 너는 171을 맞아야 돼. 금상을 타야 되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년 달라진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2014년부터 21년까지 영역별입니다. 영역별. 근데 요걸 이제 사진을 혹시 찍으셔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비교하면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마다 단원을 나누는 기준이 좀 달라요. 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 있는 영역이 뭐냐면 그해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월에서 좋은 입상을 하려면 이 3년기가 중요해요. 이 문항수가 빨갛게 많이 출제되는 해에는 점수가 낮아져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3년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시면 여기 주기율, 이게 원자구조와 주기율이라는 걸 다 묶은 건데요. 화학결합, 고액기, 3년기는 빨간색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 이 영역대에서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면 안 되겠죠. 다른 데도 나오니까요.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해에 더 어느 단원으로 치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 해만 그런 겁니다. 올해 3년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3년기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여기 단원을 쪼개는 제 기준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로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 개념 확인 문제예요. 화학은 60문항 120분이거든요. 한 문제당 2분이에요. 너무 시간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본 개념 확인 문제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중간 읽으면 답을 골라요. 그러니까 풀어내는데 빨리 푸는 애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관적 풀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인데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문제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좀 완벽하게 커버를 하면 은산까지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추론하고 심화 내용 있죠. 여기를 이제 일정 부분 맞춰야 금산까지 탈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심화 내용이라고 해놨는데 이 심화 내용이 그냥 영역으로 따지면 일반화학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화학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원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원투만 하고 금산 타는 친구들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원투를 하면서 심화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원투만 하고도 충분히 금은 가능하다. 근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좀 사기동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 단어는 뭐냐? 이 4개 단어는 좀 많이 나와요. 항상 매년. 그래서 이 4개 단어에 대한 공부는 항상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화월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가 항상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감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특이는 복수 정답 인정했거든요. 원래는 인정 안 해요. 예전에 복수 정답 문제 취소해 버렸거든요. 요즘 들어서 한 2-3년, 3-4년 전부터는 그냥 복수 정답 인정하는 추세로 좀 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문제 취소를 하면 그냥 그걸 다 빵점 처리했어요. 근데 올해는 모두 다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문항은 복수 정답, 1문제는 취소를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온라인 시험 진행했고요.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전에 모의고사 형태처럼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학생들에 대해서 응시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혹 내년에 화호를 보실 거면 꼭 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모의 테스트가 있는지 그거를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끔 잡았다. 그 다음에 일반항 영역에서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항 영역 자체의 난이도도 좀 떨어진 게 올해 화월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점제 페이지가 이게 상승되는 이유인데 이제 이거 예를 들면 기존은 이거예요. 만약에 147점이 금이잖아요. 51문항 했는데 자존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찍지 말라고 해도 찍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답을 쓸 거야 라고 해서 51문항 맞추고 답 표기했는데 9개가 틀려버리면 이 친구는 은이 돼요. 근데 여기 49개를 맞췄는데 물론 이것도 대단한 학생이죠. 다 틀리는 걸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가 금을 타요. 화학 누가 더 잘할까요? 자존심 있고 많이 맞춘 이 친구가 더 잘합니다. 근데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점제가 없어지면 이런 게 사라집니다. 이제 잘하는 친구가 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점제를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 아이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개념학습 해야 돼요. 원투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심화학습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선생님 제가 이제 그 시기별로 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학으로 하느냐 아니면 원투를 반복하면서 거기에다가 심화를 실어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파이널 과정을 가서 또다시 돌면 통상 이게 입상을 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학습 어디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원투를 해놓으면 여기 원까지는 이제 서울대도 화학 원 두 과목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2를 선택하면 가산점 5점을 줘요. 뭐 의대나 이런 데 진학하실 거면 화2까지 해서 놓으시는 게 가산점에서 유리하실 거거든요. 어찌됐든 여기가 노란 부분이 화원이고요. 여기가 화2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원은 또 기본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갈 건데 어느 부분이 심하냐면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파트는 배웠는데 일반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부 다 끌고 와서 배워야 돼요. 다시 이렇게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용해평형 배이화합물 화학인데 물론 여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일반화학 내용인데요. 이 파트는 명확하게 일반화학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하시고 심화 내용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내 아이가 잘해요. 점수도 잘 맞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일반화학 코스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아직은 약간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원투를 중심으로 다시 가면서 일반화학 내용을 얹어서 가는 게 아이들한테 편해요. 그럼 배우는 내용의 끝은 총량은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게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화학으로 넘어가면 좀 자긍심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심화를 대비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0월이거든요. 원래 8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이 10월이니까 이 잘하는 아이예요. 내가 화학을 개념을 가르쳤는데 1, 2 가르쳤는데 좀 잘한다. 그리고 여기 2는 기간이 짧죠. 겨울방학이거든요. 보통 주 2회를 해서 겨울방학 때 끝내는 게 1년 코스에서 입상하려는 확률을 좀 높이는 코스예요. 그래서 2회 수업을 마무리 짓고 일반학 넘어가서 여기까지 빠르게 스캔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파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 2 똑같죠? 근데 제가 그냥 심화라고 표시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은 상위권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올림피아드에 입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똑같다. 교재의 차이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 따로 있어야 해요. 따로 있어서 요 과정을 커버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과정으로 가도 되고요. 이건 이제 뭐냐면 좀 길게 가는 거예요. 좀 길게. 그래서 겨울방학 때 1회 수업으로 해서 쭉 해서 5월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상 비율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내 아이가 지금 영재고 준비할 건데 수학도 좀 모자라요. 물리도 좀 모자라요. 화학도 좀 모자라요. 생물주학은 1년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다 여기다 몰빵을 해버리면 겨울방학 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나눠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면 좀 바쁘죠. 여기서부터 바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꼭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스타트 라인이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바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는 뭐냐면 정말 늦게 시작하는 케이스예요. 영재고를 꼭 내가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화학을 해야 되더라 라고 하면 그때 가는 코스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급하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영재화학이라고 해서 영재고에만 맞는 형태의 단원을 뽑아낸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가 적합한지는 일단 화원부터 시작을 하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화원 했는데 화투는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화원에 입상을 할 정도의 학습이 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원이 좀 부족합니다. 화원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라고 하면 다시 듣는 걸 보내드려요. 왜냐면 화투로 넘어와서 그냥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퍼집니다. 퍼져서 아예 그냥 화학을 싫어해요. 이 즐거운 화학을 싫어하게 되니까요. 요거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원의 좋은 결과 개념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본 문제 반드시 맞춰야 돼요. 기본 문제에 실수가 있으면 상 색깔이 바뀝니다. 왜 기본 문제 맞춰야 되냐면 가산점이 없어요. 정답률이 10%도 3점이고요. 정답률 90%짜리 3점이에요. 10% 맞추고 90% 정답률 있는 거 틀리면 점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문제를 착실하게 맞춰라. 그거 맞추면 입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식이 들어가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수식을 내면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복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일반학 문항,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금상을 탄다라고 하면 일반학 문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얘는 상의 색깔을 바꾸는데 장렬을 동으로 바꾸진 않고요. 은을 금으로 바꿉니다. 네, 은을 금으로 바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여기까지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5번 생활 주간의 화학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해줍니다. 이런 생활 현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라고 해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화월 공부하면 영재고에 이게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19년부터 각 학교별로 문항수를 대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학원마다 달라요. 학원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서울은 매년 변해요.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왔다. 근데 화학은 많이 안 냅니다. 서울은 원래 물리를 좀 많이 내요. 특별한 해가 아닌 이상은 물리 중심입니다. 그렇고요. 나머지는 거의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화생지가. 그러면 여기다 빨간색을 친 건 화학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화월 얘기 요즘 들어보니 아이들 하고 나면 화월 공부한 거 영재고 다 안 나오더라. 안 나오죠. 이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화월에서 물어보는, 영재고에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기 색깔을 좀 구분했죠. 빨간색 있는 부분이 중등 과정하고 좀 겹쳐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중등 심화 과정 내에서 출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빨간 부분에서 나와요. 그런데 화월 준비하려면 이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그럼 빨간 것만 하자. 근데 못 풀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쉬운 문제 풀거든요, 기본 문제는. 좀 안전하게 화학에서 영재고 시험을 봤는데 10문항이 나오면 정말 안전하게 해요. 6문항 붙으면 화학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화학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5문항일 때가 있고 6문항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못 맞춰요. 6문제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란색 부분들이 이 빨간색 부분의 답안을 고르는데 배경 지식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친구가 이 빨간 영역의 문제를 푸는 것과 이걸 모르는 친구가 푸는 것 갖고는 문제 점수차가 무조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일반학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어떤 도움이 되냐? 분명히 월등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시간적 소요가 많죠.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땡겨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겠죠. 내가 이거 화학을 좋아해요. 화학에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을 탄 친구들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은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참가했으니까 고생했다고 준 상이야. 작년을 받은 친구가 영재고 첫 수업을 시작하면요, 세상 갑질이 없습니다. 저 화학 좀 해요. 다리 꼬고 이렇게 활짝 끼고 봅니다. 이제 그걸 또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걸 또 깨트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 아이는 나중에 화학 잘합니다. 겨울방학 초입부에 화학을 완성하면 내가 부족한 수학 물리의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죠. 만약에 화학이 영재고를 대비할 때 3월 이후에 완성이 되면 그 전까지는 화학에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내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리 시작하셔서 이 과정을 거쳐라. 근데 대신 아이하고는 약속을 하셔야죠. 화월에서 그만 붙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어머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1, 2가 깔끔하게 되어져 있으면 영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론 특정 단원에서 심화 단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빨간색들은 심화 단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재고 준비하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쪼개는 거예요. 이게 화원이고 이게 화투고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차이가 뭐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화월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1단원, 거기에 소단원에서 한 문제. 2단원, 소단원, 한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보자마자 10초 만에 풀어요. 영재고 문제는 어떻게 풀리느냐?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딱 풀죠. 그러면 초반에 화호를 하고 왔는데 다리를 꼬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한 주, 2주, 3주가 들어가면 팔짱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요. 왜냐? 안 풀리거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여기서 내니까요. 아이들이 이걸 취합을 못합니다. 취합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계산 문제 많거든요. 여기가 6대4예요. 어떨 때는 3대7입니다. 원리를 물어보는 게 3, 계산이 7이에요. 여기는 화학은 중등 과정에서 계산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원리 해석이 7이고 계산이 3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푸는 아이들이 원리 해석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 문제 중심이니까 개념을 간단하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정확하게 알아야 교집합을 찾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아이가 들어와서 이거를 뭉치는 건 시간이 짧겠죠. 이게 백지인 아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확 많이 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 영재고 데뷔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도록. 이제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울 기출 문제거든요. 이게 화월 유사 문제예요. 이 세 문항을 조합하면 이게 풀려요. 아니, 안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저희 다원 영재고 설명회 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때 와서 보시면 이 기출 문제들 정말 정확하게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고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경기예요. 여기도 세 문제거든요. 이 세 문제를 이해하면 이게 풀려요. 적용을 하면 개념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이 문제는 이거 외에 선생님 제가 이걸 이제 다 넣지 못한 여기 한 문제가 더 필요한데 제가 그걸 이제 못 넣었어요. 왜냐면 하월에서는 낸 적이 없어가지고.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문항이 합쳐져야 이 문제가 풀려요. 세 문항이 합쳐져야 되죠, 이것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만 알면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호를 준비하고 온 애들이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저먹는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권장을 해드려요. 그런데 무조건 그물타기 하려고 해라. 예전에 그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물타면 좋지 않냐. 도움도 되고 면접할 때 물어도 본댄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적 여유와 좀 미리 준비하셔서 하셨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내 아이가 초6이든 중1이든 늦지 않았다. 모든 걸 해볼 수 있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올해 한 거예요, 올해. 시험, 그 영재고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아이들을 제가 수업을 할 때 매년 달라서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봤냐면 서울 기출문제를 가지고 냈습니다. 한 10년 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문제인데 제가 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본 개념에 가장 충실한 문제예요. 자, 이제 결과를 잠깐 볼게요. 화호를 하고 온 아이예요. 글씨 예쁘게 잘 쓰죠. 내용도 많죠. 이 내용이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화호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영재고 문제 패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다원이 제가 집계는 아직 화학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 총 인원을 세보진 않았는데 130, 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잘 쓴 아이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이제 볼게요. 화월 준비했죠? 일반화까지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잘 써서. 근데 얘는 얘기한 대로 약간 감각이 뛰어난 아이예요. 자, 여기 보시죠? 근데 여기 잠깐 얘는요, 2번은 조금밖에 못 썼어요. 왜냐면 시간을 되게 짧게 줬거든요. 얘는 보면 많이 쓰죠? 얘도 다 하고 왔어요. 화월 준비한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있죠? 1번, 2번 답안 쓰는데 개념이 정확해요. 2번, 3번 응용을 못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뭐냐면, 그럼 이 아이는 뭐냐면요, 여기에 적혀놓은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엉뚱한 답안을 쓴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화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는데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이해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근데 조금 복습하고 영재 관련된 문제를 풀면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위권 또는. 이 아이는 보시면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다 틀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화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걸 적은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잘못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서 온 거예요. 그럼 연습하면 교집합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얘보다 못해요. 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예요. 대부분의 아이입니다. 자, 제가 이게 겁을 먹어? 그러면 무조건 화를 안 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도 여기 한 줄 있는 거라도 넣은 거예요. 백지 내라고 그랬거든요. 모르면 백지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준비해왔어요.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화호를 했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원투 그냥 보고 나 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친구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개념이 부족하다. 대충 한 거예요. 일반학도 좀 했대요. 대충 한 거예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왜?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대충 한 거예요. 얘는요. 했대요. 그냥 얘는 하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화호를 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해서 진입이 되면 화학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잠깐 쉬어가기인데요. 그냥 이게 남자가 후회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물음표에 큰 의미를 두려고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신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집에서 싸울 일이 생겼다, 그 여자 잡을 것 뭐 이런 것들 보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10대를 좀 보세요. 10대를 보시면 엄마한테 대들지 말 것, 친구랑 다투지 말 것, 게임 끊을 것, 욕 배우지 말 것. 애들 되게 순진합니다. 그죠?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애가 막하고 뭔가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문 열고 탕 들어가고 어머니 전화해서 좀 얘기 좀 해서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결혼처럼 결혼자 이게 많더라고요. 있고. 그럼 저 1등이 뭐냐? 1등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14년 전인가? MBC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그거를 카메라 캡처를 TV에 나온 걸 제가 찍어가지고 친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공부지 말고 그래요. 내가 이 어머님들은 다 충분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데 내 아이가 40대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화학 재밌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쉬어갈게요. 이게 접니다. 제가 마스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외모적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네, 저고요. 이름은 이선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일단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 잡아주세요. 동기부여 영적으로 잡으시든 화홀로 잡으시든 동기부여를 잡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꼭 얘기하세요. 야, 너 뭐 할 거야? 그래서 이과 갈 거니? 그럼 이과 가면 고등학교 과고 아니면 영재고 준비하고 물리는 물홀이 있다고 그러고 화학은 화홀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단기적으로 화홀과 물홀의 목표 잡자. 입상 한번 해보자. 야, 내가 봤더니 충분히 할만해 라고 해서 목표 꼭 잡으십시오. 지금은 화홀이니까 화홀로 목표를 잡으십시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리가 40이에요. 계산과정 60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이 화학은요, 첫 번째 이게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등과정이 워낙 화학 내용이 없어서 처음에 화원 시작하면 4주는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제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4주에서 5주예요. 4주에서 5주면 거의 반입니다. 그때까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등과정에 화학 내용이 많지 않아서 화원으로 넘어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과정 심화도 했을 거고 중간에 진검다리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걸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4주에서 5주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원리가 40, 계산과정 60이거든요. 화월 기준이에요. 근데 이 원리 40 다 외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외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외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죠. 그죠? 외워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안 되면 일단은 외워둬라. 외우기만 하면 100점 만점에 80점까지 맞을 수 있는데요. 100점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나중에 가야 돼요. 듣기만 하고 이건 제 거죠. 제 걸 들을 거니까 만약에 하면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습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근데 복습은 숙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요.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험 볼 때 무조건 공부해서 보내야 돼요. 나 전에 수업 들었는데 다 알았어. 5일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70%가 빠져나갑니다. 장기 기억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복습시켜 주실 것.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이 있었죠. 원투 끝나고 그다음 심화, 그다음 파이널 이 단계를 거치면 탄탄해져요. 그리고 동기부여 없이 화홀을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뒤에 보셨죠? 화홀 준비했는데 백지 있는 애 맨 위에 한 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면 나중에 돼요. 어찌됐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나중에 대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동기부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수준별 학생 관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반이 많을 때는 이게 분반을 했었어요. 분반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반을 이제 2개 정도만 진행을 할 거라서 반 내에서 이제 수준별 학생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친구하고 좀 더 필요한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하고 나가는 프린트 문제 푸는 프린트가 좀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할 거고요. 매 수업 테스트예요. 그날 배운 내용까지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업 듣거든요. 안 졸고 수업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날 배운 내용, 전주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맨날 테스트하고 SNS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못하면 수업 전후 앞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약간 딱 시간을 못 잡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뒤로 클리닉 진행을 할 겁니다.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뭐 숙제랑 이런 거 항상 관리할 거고요. 정기적으로 반담회 진행을 합니다. 일단 교재는 주요 교재는 하이탑을 써요. 근데 이 부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이탑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상이니까 약간 흐름이 수능에 잡혀 있어요. 근데 화홀과 영재고는 그거와 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탑을 기본으로 가되 추가 프린트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 맞는 화합이 돼요. 그래서 갈 거고요. 자기주도 문제 프린트 따로 나갈 거고요. 숙제죠. 그 다음에 여기 자체 프린트 내에 필수에 돼 있어요. 이건 풀어줘요. 그 다음에 유제가 있는데 이건 집에 가서 풀면 돼요. 왜냐면 한 번 풀어주고 유사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 다시 한번 보긴 해보게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테스트로 실력 검증하면 이렇게 화합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주교재 수업용 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면 얘와 얘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 이 문제를 이제 혼자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해설지를 안 줘요. 답만 알려줘요. 답만 알려주고 풀어오라고 해요. 다시 틀린 문제 풀어오라고. 왜 그랬는지 풀어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답만 제출하고 해요. 답지만 시험지 다 줍니다. 그리고 답도 다 알려줘요. 대신 틀린 문제 오답 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 문자 이게 발송돼요. 제가 이 검은색으로 한 게 예전에 이거를 좀 어머니 많이 오실 때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일부러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직접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곧바로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올해 그 영재고 끝나고 그 합격과 그 영재고 끝난 친구들 대상으로 화홀 준비를 했던 그때 날 보냈던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별 자기주도 문제풀이 이게 이제 문항이 점수별에 따라 좀 달라져요. 달라져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 반 친구들의 만족도는 뭐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누가 얘기해 주질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안내해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요번에 개강하는 시간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료 나가신 부분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 선생님, 한규현 선생님이 계셔서 마저 조금 더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화학은 선배 선생님이 좀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화월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보통 화산고sem이라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데 상위 1%하고 최상위 약간 글을 좀 남기는데 요새는 상위 1%는 제가 CMS 좀 저격글을 좀 과학 듣지 말라 했더니 잘렸고 상위 1% 보긴 잘렸거든요. 최상에서 좀 글을 남기고 있는데 추천수는 아마 거기서는 1등일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이제 영재고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수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배쌤들 강조했지만 어머님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죠? 노후 준비를 하려면 30억쯤 필요하답니다. 요새는 집값도 오르고 노후 준비 30억. 또 노후 준비 30억 필요하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당장은 학원비도 비싸고 그죠? 내 스포커피 품위 유지를 위한 스포커피를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걱정부터 앞서고 있는데 노후 대비 30억은 좀 먼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스벅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쓸데없는 아빠 술값을 좀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계획부터 세워야지 장기적인 계획까지 다 할 수는 없죠. 아까 선배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면 알 것 같지고 안 배우면 모를 것 같죠. 영재반, 배반 딱 들어오면 대부분은 다 배웠답니다. 대부분은 다 배웠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이거 양반입니다. 이 정도면 합격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가 더 많습니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요 정도면 보통 대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애들이 그럼 왜 했냐?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시켜서. 왜 했을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대부분 애들이 이래요. 대부분 애들이 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공부를 시작할 때 화원부터 재밌게 가면서 공부의 의미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죠? 화원을 시작하는 애들. 그럼 제 수업은 조금 다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 때 필기나 판서 같은 건 전혀 안 시킵니다. 숙제도 좀 많이 안 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날 배워서 그날 외우는 거죠. 그거 금방 까먹어요. 영재고 준비하려면 1년 정도 뒤인데 그게 그 주 배운 쪽지 시험이 1년 뒤에 기억이 날까요? 제 생각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에 매 시간대 빵빵 안 터지면 그냥 화학 재밌다 이게 아니라 빵빵 터져가지고 엄마 화학 수업 너무 재밌어 이 소리가 안 나면 저는 수업 망했다고 생각해요. 매주 수업이 재밌어야 돼. 아주 빵빵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라는 건 그게 배운 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제가 올해 반을 시작했는데, 화월반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이거 애들이 너무 적은데 이거 반을 오픈하냐 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8명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제 줄어들잖아요. 저 8명 시작했는데 지금 2달쯤 됐는데 16명 됐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어머님이 소개시켜서 수업 재밌대, 애들도 재밌다 해서 오히려 저는 2배로 늘어났어요. 첫 주에 비해서. 그래서 16명으로 지금 애들을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보통은 이제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화월상을 많이 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월은 아이들이 신청하면 다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동하고 한반, 대치하고 한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16명 데리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화까지 16명을 갔는데 16명 중에서 몇 명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화월한다는 저는 다 시킵니다. 저한테 배운 애들은 16명 중에서 화월은 14명 나왔습니다. 13명인가? 14명 나왔을 거예요. 그럼 17,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17명 중에서 14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럼 재미없다. 그럼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제 수업은 재밌다가 제일 강조고, 두 번째, 학생이 의지가 있고 저한테 믿는다. 그리고 화월상은 저는 보장해드려요. 요거는 뭐 데스크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가장 타입효율이 적은 반, 제 반일 거고, 화원. 그 다음에 화월 반 대비했을 때 가장 수상률 높은 건 저일 겁니다. 물론 인원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거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제 술값 안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하고 의미하고 다 찾으려면 저를 조금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최상위 1%에는 좀 글을 좀 남겼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제 수업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요게 일요일날 요반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주 정도 벌써 들어갔어요. 4주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반에 들어오려고 하면 동영상을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1주차, 2주차를 보고 1주차, 2주차를 보고 그냥 들어오면 돼요. 마음에 들면. 제 수업이 애가 보고 엄마 이거 재밌어 하면 들어오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요 수업에는 초육도 있고 중3도 있습니다. 초육 같은 경우와 중3 같은 경우인데 요게 중3이군요. 중3.
아니. 올해는 없다고. 죄송합니다. 자, 제 수업은 초육하고 중3이 같이 듣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수업은 안 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수업은 안 합니다. 탄서 그대로 써주고 이거 풀어라 그런 수업은 안 해요. 초육이 듣건 화학 원투를 한번 온 애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 새롭다. 그리고 뭔가 배워간다. 그런 걸 느끼게 해줄 테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미와 의미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초육 부모님들이랑 중1 부모님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초육 부모님들이랑 중1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과학 같은 과목은 사실은 수학에 비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과학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만큼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수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 3일, 주 2일을 갖다가 6년 동안 해도 못하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 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만 시키시면 과학은 반드시 보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사실 과학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켜본 부모님들이 다 아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재고 대비반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화오를 중학교 1학년 때 다 끝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죠, 화오를.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화오를 다 끝냈어. 그리고 1년 동안 화학을 안 했어요. 왜? 화학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응상인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온 거예요. 입학고사를 봤네요. 입학고사를 봤는데 평균 이하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화학을 해서 응상 받고 금상 받고 그러면은 애들이 과학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자기의 지적인 어떤 역량보다 상위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면화되지 않으면 1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먹는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과학은 스케줄을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초육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초육 부모님들이 스케줄을 짜실 때 과학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그렇게 해갖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만 시키시면 영재고를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스케줄을 안 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물리보다는 화학이 쉽대 그래가지고 화학 공부해갖고 1년 동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물리 해갖고 1년 동안 시키시고 이러면은 나중에 영재고 대비반에 딱 들어올 때 화학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지적인 역량에 맞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그냥 물리원이나 화원 정도를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시키셨으면 그 정도면 중학교 1학년쯤 여름방학 됐을 때 아주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근데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공부를 반드시 시키셔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영재고나 이런 우리 특목고 우리가 영재고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물리하고 화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을. 내년 중학교 2학년 딱 들어왔을 때 중2 딱 들어왔을 때 물리나 화학 중에 둘 중에 적어도 한 과목, 두 과목을 다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한 과목 정도 물올이나 화오를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물올이나 화오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1, 2 정도 수준에서 좀 공부를 했다. 아까 우리 이선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올이나 화오를 했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는 아이들 그냥 화학 1하고 화학 2를 쭉 끌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은 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영재고 반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학교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2년 정도를 또 꾸준히 시키시면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생물지학 교과생들을 꾸준히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죠?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은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건 4시간, 보통 저희들이 물론이나 화울은 4시간짜리로 가는데 원투 과정은 3시간짜리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를 짜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뭐 이것만 시키고 나머지 놀란 뜻이 아니라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은 영재학교를 갈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은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물올이나 화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연간 7,000명 정도 됐거든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연간 7,000명 중에 800명 정도가 영재고를 입학하는 시대였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어려워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이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올해 물올 화월 인구가 아까 인원 보셨죠? 물올이 1,700명, 화월이 1,700명 정도, 합치면 3,400명 정도인데 중복되는 게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그리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실질적이 돼서 물올이나 화월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재고를 대비하는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서고 준비하는 애들이나 일반고 상위권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화월을 준비하거나 물올을 준비하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에다가 그 물올 화월 겹치고 막 이러니까 영재고 대비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시고 그냥 화원을 하는 거 또는 물올 원투를 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올해 이제 물올이나 화월을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데 많아봐야 지금 3,000명인가? 그러니까 사실 영재학교 대비하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은 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영재학교 대비를 위해서 물올이나 화월을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요. 옛날에 비해서 영재학교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지다 보니까 그 영재학교는 여전히 대입 결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진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를 안 시키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맨날 제가 상담하는 거는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까요 말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해야 영재고로 가지 고민을 한다고 영재고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이러면은 곤란하고요. 빨리 이제 아이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많은 부담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한 타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성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 강사들은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되게 먹고 와요. 수학은 일주일에 그럼 규칙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난 시간 해준 거 졸업 숙제 언제 해요? 지난주에 배운 거 숙제 내주면은 학원 오기 전에 하잖아요. 그 중간에 다 잊어먹었으니까 숙제 못한다고 찡찡대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럼 떼차 이 새끼야 이러면 열받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자꾸 하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숙제 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점수 좀 낮을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데 아이가 끝까지 요즘에 아이들이 과학적 경험이 정말 없어요. 초등학교 때 과학적 경험도 너무 전무하고 맨날 애들 게임만 하니까 아이들이 그 과학 현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들은 게 너무 없어요. 기초 지식이 너무 없거든요. 책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놀기라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익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이 잘 일어나서 애들이 과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들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교육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그런 거가 있거든요. 아까 물리 점수 보셨죠? 평균 점수 3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올해 아니 그거 물을 준비했다는 애들이잖아요. 물을 준비했다는 애들이 1년 동안 물리 공부했다는 애들이라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데 3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7.7이에요. 1년 공부했다는 애들. 그리고 수상은 11점 아까 얼마였죠? 5인가? 11.75인가? 요거 받으면 수상을 하는 거예요. 25%가 11.75. 그러니까 30점 만점. 그러니까 물리 성적이나 화학 성적 자체가 부모님들은 이제 막 90점, 100점 맞아야 만족스럽고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만 성취를 하고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물어를 준비한다는 것 결심한 자체도 훌륭한데 거기서 7.7 맞으면 평균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취도로 따지면 40점. 이 정도로 하는 게 정도고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막 맨날 90점 맞고 100점 맞고 이런 게 아이들 경력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저도 뭐 제 PR을 좀 해야 되니까 아까 최우수산 5명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물을 심어봐야 한 25명 시험을 보긴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최우수산인 거예요. 25명 중에. 그리고 상을 안 받은 애가 1명, 나머지는 다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기만 하면 좋은 상들이 나오니까 아이들 꾸준히 시키시기만 하면 과학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수학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우리 학원 블로그나 이런 거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제가 수학 교육에 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음 주 설명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마 김동관하고 영재관이 좀 같이 진행하는 게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창수 쪽으로 옛날에 FIT 원장님이셨고요. 우리 학원에 오셔서 이제 지금 유창수학 그 오빈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영재학교 대비 꼭 경시가 아니더라도 약간 경시가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이 오빈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재고를 또는 경시 쪽으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보다 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 문자 받으시면 예약하셔서 다음 주 설명회 때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들어오셔서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설명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현주 계시니까요. 질문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기 김요섭 선생님 시간표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는데요. 김요섭 선생님은 지금 대강이 확정됐죠? 네. 위원장님? 김효석 선생님 오늘 못 오세요. 근데 대강은 거의 확정된 거죠? 예,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 오전 10시에서 1시에 이제 화학원을 지금 대기인원들이 많이 오셔서 확정이 되죠. 김효섭 선생님은 과거 출신이신데다가 자기가 본인이 이제 과학을 연세고관에서 잘 하고 그러시니까 특별히 아이들하고 젊은 선생님이어서 아이들하고 노트가 잘 맞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표 맞으시는 대로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과학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